안녕하세요. 비더뉴 백승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노화로 인해서 피부가 좀 처지거나 주름이 좀 있거나 아니면 얼굴을 좀 더 갸름하게 하고 싶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가장 쉽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실리프팅 방법인데요. 되게 종류도 많고 뭐 방법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리프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리프팅을 실로 하는 거예요. 실 종류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온 게 또 이쪽 실 리프팅 시장이에요. 예전에는 매선실이라고 부르던 실이 있었는데 재료는 PDO라는 흡수봉합사를 이용한 실 리프팅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하기가 쉽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4, 5cm짜리 실들을 넣는 실 리프팅들은 거의 하지를 않고요. 뭔가를 잡아서 리프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께도 조금 더 굵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실을 커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시처럼 코그를 만들거나 아예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처럼 흡수성 봉합사를 위해서 프레스로 찍어서 코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평면적인 실이 조직에 걸리는 게 찬스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스파이럴하게 그런 코그를 만들기도 하고 그거를 어느 부위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굵기도 얇은 거에서부터 굵은 것까지 그리고 코그도 많은 거부터 적은 것까지 그리고 한 방향으로 된 코그도 있지만 또 반대 방향으로 된 코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래에 있는 조직은 물어서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조직은 걸어서 갈고리처럼 그쪽에다 고정을 시키려고 하는 또 노력이죠. 제가 직접 실을 개발도 해봤고요. 그 실을 개량하고 만드는데 인볼브도 하고 그래가지고 실 리프팅 되게 좋아하는 분야기는 합니다. 녹는 실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 역시나 녹는 실이기 때문에 이게 몸 안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흡수가 되고 나면 초반에 그 리프팅 효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두꺼운 봉합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두께도 한계가 좀 있지만 보통 1년에서 1년 반 그 정도 지나면 안에 있는 코그가 달린 봉합사들이 흡수가 되면서 리프팅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술을 하게 되세요. 녹는 실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아주 초창기에는 녹지 않는 실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리프팅 방법들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 방법들은 뭐가 문제냐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몸 안에 계속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좋은 게 이제 두피 안쪽에 있는 그 골막에다가 고정을 시키다 보니까 시술이라기보다는 수술에 조금 더 가까운 실 리프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내 몸 안에 이물질이 죽을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 않은 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실이 평생 이 리프팅 효과를 지속하느냐? 또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리프팅 돼 있는 상태에서도 처져 내려오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안전하고 녹아서 없어질 수 있는 실을 좀 사용하자. 그래서 요즘은 그쪽으로 더 많이 선호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얇은 실을 막 한쪽에 50개, 100개씩 넣는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 실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리프팅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아서 가시 달린 실들을 많이 쓰고요. 가능하면 두꺼운 실들을 많이 쓰고 그래서 스마스층이 느슨해져 있는 거를 근본적으로 당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그가 많이 달려 있고 양방향으로 카운터 트랙션 해줄 수 있는 거 서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코그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지속력도 오래가고 만족도도 높으신 것 같아요. 얇고 짧은 실들은요 주사기 안에 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사기를 피부 밑에 넣었다 빼면 실만 남고 주사기가 빠져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꽂아서 이제 리프팅을 하는 방식이고요. 요즘 나오는 실들은 긴 캐뉼라 안에 코그가 달린 녹는 실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실을 헤어라인 근처에서부터 우리가 리프팅하고자 하는 타겟층 거기까지 그 캐뉼라를 집어넣다가 빼면
안에 실만 남아있고 이 끝에 실의 일부가 남아있죠. 그럼 그걸 당겨서 리프팅 강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실이 길면 길수록 고정되는 부위가 조금씩 올라가고요. 짧으면 짧을수록 밑쪽에서 이제 어프로치를 하게 돼요. 옛날에는 되게 많이 왔었어요. 옛날에는 V라인 리프팅이라는 이름으로 양쪽 볼을 많이 올리고 턱 끝을 약간 뾰족하게 만드는 그런 얼굴형이 되게 대세였을 때는 20대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카메라 앞에 쓰거나 이제 남들 앞에 쓰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리프팅을 많이 했었죠. 연령에 따라서 뭐 사용되는 실 개수나 시술 방법에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피부가 많이 처져 있거나 피부가 두껍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실의 개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하중을 견디려면 이걸 실 4개가 나눠 갖는 것보다는 6개, 8개가 한꺼번에 분산해서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돼요. 보통은 이제 4개에서 6개 정도 한쪽당, 그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그런 시술이고요. 실 리프팅에서 이제 초반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은 딤플링하고요, 틴들이에요. 딤플링은 리프팅한 타겟 쪽이 실의 코그가 끌고 들어가서 거기 이제 보조개처럼 이제 패여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술이 끝난 다음에 환자를 앉혀보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끝부분을 꼬집어서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피부 너무 가까이 실이 통과되면서 중간 부분이 딤플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마사지를 해서 그 리프팅 실이 역할을 못하게 다 풀어줘야 돼요. 그게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약간의 울퉁불퉁한 느낌은 마취라든지 어떤 붓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게 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풀어줘야 될 심각한 부작용인지 아닌지는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피부가 되게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두꺼운 실을 진피층에 가까이 통과를 시키게 되면 실이 대부분 다 까맣거나 파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피부 밑에 이렇게 실핏줄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실을 찾아서 빼내야 됩니다. 아니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피부가 얇으면 조금 깊숙한 곳에 실을 주행시키는 그런 노하우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실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실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처진 정도, 그리고 피부 두께, 어느 방향으로 리프팅을 하는 게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는지, 좀 더 영해 보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리프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은 실 리프팅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